여러분, 오늘 영상은 투자 영상이 아니라 생존 영상입니다. 미국이 없는 세계를 상상하는 순간 여러분의 QLD TQQQ는 수익률이 아니라 목숨을 걸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자연스럽게 굴러가서 우리가 누군가의 비용 위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문하면 다음날 물건이 옵니다. 한국에서 만든 부품이 대만에서 조립되고 일본에서 소재가 들어가고 유럽에서 장비가 움직이고 미국에서 결제됩니다. 우리는 이걸 세계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계화는 신이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바다를 지켜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바다는 낭만이 아닙니다. 바다는 도로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고속도로입니다. 원유와 가스와 곡물과 비료와 부품과 반도체가 움직이는 길입니다. 그 길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선박 보험료가 내려가고 운송비가 내려가고 공장은 부품을 멀리서도 끌어오고 소비자는 싼 가격을 누립니다. 이 믿음을 누가 제공해왔습니까? 미국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이 바다를 지키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에게 이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소련을 막아야 했고 동맹을 묶어야 했고 미국의 질서를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바다를 지켰고 달러를 깔았고 자유무역이라는 판을 열었습니다. 그 판에서 누가 돈을 벌었습니까? 미국도 벌었지만 독일과 일본과 한국과 대만과 중국 같은 수출 강국들이 더 크게 벌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는 스마트폰,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 여러분이 사는 집에 들어가는 자재, 그 뒤에는 이 바다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련이 무너지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입장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왜 계속 지켜야지? 내가 지키면 경쟁자가 커지는데.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답이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질서를 지킬수록 수출국은 더 강해지고 특히 중국 같은 경쟁자는 더 커집니다. 그러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차가운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질서를 지키는 대신 질서를 비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역을 완전히 막는 대신 무역이 스스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QLD TQQQ와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차트로만 봅니다. 그런데 QLD TQQQ는 차트가 아닙니다. QLD TQQQ는 환경입니다. 미국이 만든 환경, 달러가 중심인 환경, 바다가 열려있는 환경, 글로벌 공급망이 돌아가는 환경, 그리고 기술 패권이 미국으로 모이는 환경, 이 모든 것에 레버리지로 올라탄 증폭기입니다. 그럼 미국이 없는 세계, 정확히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줄이는 세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순서대로 갑니다. 첫째, 바다길의 위험이 늘어납니다. 위험이 늘면 보험료가 오릅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내려가기 어려워집니다. 금리가 버티면 성장주의 밸류가 눌립니다. 성장주의 밸류가 눌리면 나스닥이 흔들립니다. 나스닥이 흔들리면 QLD는 더 흔들리고 TQQQ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지정학은 뉴스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지정학은 QLD TQQQ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스위치입니다. 둘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무역 비용이 올라가면 마진이 줄고 주문이 줄고 투자도 줄고 실업도 늘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량 같은 필수품은 바로 충격을 줍니다. 원유가 늦게 오면 공장이 멈추고 곡물이 비싸지면 생활비가 폭발합니다. 이때 미국은 상대적으로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에너지와 농업에서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계는 어떻게 재편되느냐? 각자 도생이 시작됩니다. 자급이 되는 나라, 내수 시장이 큰 나라, 군사력이 있는 나라가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약해지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판을 다시 짜는 쪽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바다를 덜 지키면 세계는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지면 기업들은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안전한 곳, 규칙이 있는 곳, 에너지가 안정적인 곳, 자본이 깊은 곳, 시장이 큰 곳, 결국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미국이 무너지는 이야기라기보다 미국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리셋을 거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쌀입니다. 전기와 데이터와 군사와 산업을 다 먹여 살립니다. 미국이 에너지와 식량을 잡고 반도체까지 자기 안으로 끌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은 진짜로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굳이 멀리서 부품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고 굳이 바다길을 위해 돈을 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미국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조를 부활시키고 기술 패권을 고정하고 달러로 결제를 묶고 동맹을 재배치합니다. 이 흐름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리쇼어링, 공장 유치, 보조금 경쟁, 공급망 동맹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QLD TQQQ 이야기로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QLD TQQQ는 미국의 기술 기업을 산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기술의 중심이 되는 구조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AI가 뜨면 미국이 수혜를 받고 클라우드가 커지면 미국이 수혜를 받고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가 세계 표준이 되면 미국이 수혜를 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한 번 자리 잡으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QLD TQQQ가 미친 듯이 달립니다. 여러분이 천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문제는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서는 QLD TQQQ가 여러분을 심리적으로 찢어 넣습니다. 여러분의 신념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규칙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정학 영상을 QLD TQQQ에 엮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차트로만 레버리지를 보면 무조건 언젠가 무너집니다. 환경으로 봐야 살아남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구간에서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환경이 안정되는 구간에서 레버리지는 날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여기서부터는 전략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첫째, QLD TQQQ는 풀베팅이 아니라 풀규칙입니다. 룰 없이 들고 있으면 상승장에서는 운 좋게 버티지만 하락장에서는 반드시 당합니다. 둘째, 현금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현금이 있으면 레버리지는 여러분의 무기가 됩니다. 셋째, 평소에는 욕심을 줄이십시오. 공포가 왔을 때만 강해지십시오. 레버리지는 평시에 강해지는 게 아니라 공포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넷째, 여러분이 믿어야 할 건 종목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서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이 없는 세계를 상상할수록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뉴스 한 줄이 계절을 흔듭니다. 원유, 전쟁, 해협, 관세, 동맹, 공급망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나스닥이 출렁이고 QLD TQQQ는 더 출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레버리지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시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공포가 커질수록 규칙 있는 사람의 수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착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똑똑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그런데 QLD TQQQ에서 버틴다는 건 멘탈이 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규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멘탈이 세도 무너집니다. 규칙이 있으면 멘탈이 약해도 살아남습니다. 마무리로 한 장면만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일 미국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세상은 혼란이 오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현실은 더 잔인하게 옵니다. 조금씩 비용을 올리고 조금씩 무역을 불편하게 만들고 조금씩 공급망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조금씩 동맹의 가격표를 붙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계는 갈라지고 돈은 더 안전한 곳으로 몰리고 기술은 더 중심으로 몰립니다. 그 중심이 어디냐? 지금까지는 미국이었고 당분간도 미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QLD TQQQ는 무서운데 동시에 강력합니다. 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칼을 모르는 손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미국이 없는 세계는 공포가 아닙니다. 미국이 만든 질서가 얼마나 비싼 서비스였는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레버리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QLD TQQQ를 도박이 아니라 전략으로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이지만 규칙은 필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지정학 흐름이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신호로 먼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신호가 올 때 QLD TQQQ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이클은 운으로 버티는 사람을 다 털어낼 겁니다. 규칙 있는 사람만 남겨놓을 겁니다.